당신은 지금 틀린 믿음 위에서 운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헬스장에 갑니다. 무게를 듭니다. 땀을 흘립니다. 근육이 뜨겁게 타오르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 근육이 자랐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운동을 하는 그 순간 당신의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괴됩니다. 미세하게 찢어지고 손상되고 약해집니다. 근력은 헬스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력은 대체 언제,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 채로 60년, 70년을 살아왔다면 당신의 몸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근력을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은 강해진다. 이 공식은 20대에게는 거에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운동한 만큼 몸은 눈에 보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평생의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60세를 넘긴 몸에게 똑같은 공식을 적용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운동해도 근육은 예전만큼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다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달을 꾸준히 운동장, 헬스장을 오가도 체감할 만한 힘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포기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로 향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운동에 반응하지 않는다. 혹은 더 독하게, 더 힘들게 운동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결론 모두 근본적인 질문을 비껴갑니다. 근육은 정확히 언제 만들어지는가? 운동이라는 행위 자체가 근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진짜 근력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쩌면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시간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력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운동이라는 행위가 몸속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근육 섬유에는 미세한 손상이 발생합니다.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 구조물, 특히 힘을 만들어내는 근원섬유 마디에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근육통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즉, 운동이라는 행위는 정확히 말하면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근육의 자극과 손상을 주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근육이 더 강해지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생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추가회복, 슈퍼콤펀세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은 이후 휴식과 영양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 손상되기 이전보다 더 강한 상태로 재건됩니다. 이 재건 작업은 운동 직후부터 시작되어 수면 시간을 포함한 이후 수십 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 과정의 핵심에는 근육 단백질 합성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손상된 근섬유를 복구하고 더 두껍게 만들기 위해 몸은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해 근육세포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합성작용은 운동을 하는 동안이 아니라 운동이 끝난 이후 몸이 쉬고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나이가 결정적인 변수로 등장합니다. 여러 연구들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같은 양의 운동 자극이나 같은 양의 단백질 섭취에도 불구하고 근육 단백질 합성 반응이 젊은 사람보다 둔화되는 현상을 보고해 왔습니다. 이를 노화성 동화 저항, 흔히 아나볼릭 저항, 에너발릭 리지스턴스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해 60세의 몸은 20세의 몸과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먹어도 그 신호를 근육 재건 작업으로 바꾸는데 더 둔감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몸이 회복 신호에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몸은 이렇게 설계되었을까요? 여기서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애초에 무엇을 위해 근육을 만들도록 설계되었을까요? 수십만 년 동안 인류는 규칙적으로 헬스장에 다니며 근육을 단련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인류의 몸은 사냥하고, 채집하고, 걷고, 나르고, 도망치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힘을 써왔습니다. 이 시기 인류에게 힘든 신체 활동이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기본값이었습니다. 오늘 사냥에 실패하면 며칠을 굶어야 했고, 먹을 것을 짊어지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신체 활동과 휴식은 명확한 리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격렬하게 움직이고 밤에는 깊이 잠들어야 했습니다. 이 리듬 속에서 인간의 몸은 하나의 원칙을 학습했습니다. 힘을 쓴 뒤에는 반드시 회복할 시간이 따라온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간 동안 몸은 다음번의 위협에 대비해 근육을 조금 더 강하게 재건했습니다. 이것이 초과 회복의 진화적 기원입니다. 강한 자극 뒤에 오는 충분한 회복은 다음 생존을 위한 투자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환경은 이 리듬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신체 활동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헬스장이라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 몰아넣은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앉아서 화면을 보고 늦게까지 깨어 있고 불규칙하게 잠듭니다. 즉 우리는 자극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그 자극이 힘으로 전환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회복의 리듬은 오히려 없애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에게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 반응은 이미 둔감해져 있는데 현대적 생활은 그 둔감해진 반응이 작동할 최소한의 조건조차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과정을 몸속으로 들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근육이 강한 자극을 받으면 근섬유 주변에 있는 이성세포, 셀라이트 셀라는 특수한 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이 세포들은 평소에는 근섬유 표면에 조용히 붙어 잠들어 있다가 손상이 감지되면 깨어나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깨어난 위성세포 중 일부는 손상된 근섬유에 융합되어 그 근섬유에 새로운 핵을 공급합니다. 근육세포는 하나의 세포 안에 여러 개의 핵을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핵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 근섬유는 더 많은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과 동시에 몸은 근육 재건에 필요한 호르몬 신호를 보냅니다. 성장 호르몬은 주로 깊은 수면 중에 분비량이 크게 증가하며 조직 재건과 대사 조절에 관여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역시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들의 기초 분비량과 분비 리듬이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는 수면의 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노화와 함께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이는 회복에 사용될 수 있는 호르몬 신호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나이 든 근육에서는 단백질을 합성하라는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 특히 MT1 경로로 알려진 이 경로가 같은 자극에도 예전만큼 강하게 켜지지 않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아나볼릭 저항의 세포 수준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정리하면 이런 사슬이 만들어집니다. 행동, 근육에 자극을 준다. 운동, 생물학적 변화, 위성세포가 깨어나고 호르몬 신호가 분비된다. 생리적 결과, 근섬유가 복구되고
단백질이 새로 합성된다. 장기적 효과, 근육이 이전보다 강해진다. 그런데 이 사술의 세 번째 단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운동이라는 자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자극을 근육의 재건으로 바꾸어 줄 수면, 영양, 시간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운동은 방아쇠일 뿐입니다. 총알을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는 것은 회복이라는 이름의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더 깊이, 세포보다 더 작은 층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육이 힘을 낼 때, 그 힘은 근절이라는 작은 반복 단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근절 안에는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두 가지 단백질 필라멘트가 있고, 이 둘이 서로를 미끄러지듯 끌어당기며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힘을 쓰는 편심성 수축이 일어날 때, 이 필라멘트 구조에 물리적인 미세 손상이 발생합니다. 제트라인이라 불리는 근절의 경계 구조가 어긋나거나 손상되는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이 손상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정보이기도 합니다. 손상된 부위에서는 럼증 반응이 시작되고, 이 럼증 반응은 이성세포와 면역세포를 손상 부위로 불러들이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즉, 미세한 물리적 손상은 몸에게 이 부위를 더 튼튼하게 재건하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는 기계적 신호 전달, 즉 메카노트랜스덕션이라는 현상도 관여합니다. 근육세포는 물리적인 장력, 즉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오래 당겨졌는지를 세포막의 특정 단백질을 통해 화학적 신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화학적 신호가 세포 안으로 전달되어 앞서 말한 단백질 합성 경로를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물리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재건 작업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손상된 단백질을 분해하고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은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ATP를 지속적으로 소비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는 동안 몸은 이미 그 운동 자체를 위해 상당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육 재건이라는 별도의 대규모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운동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가 잦아들고 몸이 안정된 상태, 즉 휴식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육 재건이라는 물리적 공사 현장은 운동이 끝난 뒤 몸이 조용해졌을 때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소음과 진동이 가득한 공사장 한복판에서는 정밀한 구조물을 세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근력은 근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력에는 반드시 신경계가 함께 작동합니다. 근육이 수축하려면 뇌에서 시작된 신호가 척수를 거쳐 운동신경을 타고 내려와 근섬유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나의 운동신경과 그 신경이 지배하는 여러 개의 근섬유를 합쳐 운동단위라 부릅니다. 힘을 강하게 낸다는 것은 단순히 근육이 굵어졌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더 많은 운동단위를 동시에 더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운동을 시작한 초기에 나타나는 힘의 증가 중 상당 부분은 근육의 크기 변화보다 신경계가 근육을 더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법을 학습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반복적인 자극은 신경회로의 연결 효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게 필요 이상의 근육을 긴장시키며 움직이던 몸이 반복을 통해 점점 더 적은 노력으로 더 정확하게 움직이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신경계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운동신경과 근섬유 사이의 연결부, 즉 신경근접합부의 구조가 노화와 함께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보고되어 있고 큰 운동 단위를 지배하던 운동신경 일부가 소실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근육의 크기 감소보다 먼저 혹은 그와 별개로 힘의 정밀한 조절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뇌는 이 모든 변화를 하나의 새로운 정상 상태로 재정의한다는 것입니다. 뇌에는 몸의 현재 능력을 예측하고 그에 맞추어 움직임의 강도와 범위를 조절하는 예측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특정 강도 이상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뇌는 그 강도를 이 몸에게는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영역으로 재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힘을 쓰지 않은 몸이 다시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할 때 느끼는 불안감이나 위축감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학습한 새로운 정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몸은 단순히 악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지금의 상태를 정상이라고 새롭게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된 것은 원리적으로 다시 학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처드 파이만의 유명한 통찰을 하나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만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교육 방식을 배웠습니다. 어떤 새를 가리키며 그 새의 이름을 여러 나라 말로 알아도 그 새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른다면 그 새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름을 아는 것과 실체를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통찰은 근력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운동이라는 이름을 압니다. 헬스장에 간다는 행위의 이름을 압니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 있는 실체, 즉 근육이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재건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름만 붙잡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조각들을 다시 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근력이 운동을 하는 순간 만들어진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동은 근육의 손상이라는 자극을 주는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원래 격렬한 신체 활동과 깊은 휴식이 명확한 리듬으로 반복되던 환경에서 진화했습니다. 자극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따라왔고 그 회복의 시간 동안 몸은 더 강해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삶은 자극은 인위적으로 만들면서도 그 자극을 힘으로 바꾸어줄 회복의 리듬은 오히려 무너뜨렸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부족한 영양,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위성세포의 활성화, 호르몬의 분비, 단백질 합성 경로의 작동을 방해합니다. 여기에 나이가 더해지면서 몸은 같은 자극에도 더 둔감하게 반응하는 상태, 즉 아나볼릭 저항이라는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세포 수준에서는 미세한 물리적 손상을 재건 신호로 바꾸는 메카노트랜스덕션의 효율이 떨어지고 신경계 수준에서는 뇌가 낮아진 힘의 수준을 새로운 정상으로 재학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결과가 바로 우리가 흔히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60대의 누군가가 꾸준히 운동을 해도 예전만큼 근력이 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 그것은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즉 회복의 리듬이 함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상이라고 믿어왔던 것, 운동하면 강해진다는 단순한 공식은 사실 절반의 진실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두려움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메커니즘에는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위성세포는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호르몬 분비 경로도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단백질 합성 경로도 신경계의 학습 능력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반응의 민감도가 낮아졌을 뿐입니다. 이것은 몸이 고장 났다는 뜻이 아니라 조건이 바뀌면 다시 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 연구들은 나이가 든 이후에도 저항성 운동, 즉 근육에 적절한 보호를 주는 운동이 근력과 근육량 유지에 유의미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 그 자체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운동이 진짜 힘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조건은 수면입니다. 깊은 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것은 근육 재건에 필요한 호르몬 환경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같은 양의 단백질 신호에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끼니마다 충분하고 고른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는 데 더욱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매일 강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근육에 자극을 준 뒤 그 부위가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근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뇌에게 새로운 정상을 다시 가르치는 일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힘을 쓰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은 신경계로 하려금 다시 그 정도의 힘을 이 몸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재학습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 적응해 온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적응이라는 것은 언제나 재적응의 가능성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헬스장에서 무게를 들며 오늘 근육이 자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순간 근육은 오히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 당신이 잠들어 있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노력의 순간만을 성장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실제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즉 회복과 재구성의 시간 속에서인지도 모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몸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더 정확한 조건을 요구하는 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근력이라는 이름 너머에 있는 진짜 실체, 즉 몸과 시간과 회복이 맺고 있는 관계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의 근육은 오늘 흘린 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조용히 눈을 감는 그 순간 속에 있습니다.